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시간의 강에 떠밀리고 있나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흐르는 강물 속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내일이 두려워라는 불안이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끌어당기죠. 하지만 이 강 한가운데 고요한 섬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섬이에요.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건너 자비와 호흡으로 현재의 섬에 닿는 여정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강에 떠 계신가요? 시간의 강은 우리를 과거로 떠밀립니다. 민수 씨는 55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기곤 해요. 그때 집을 샀어야 했어. 자식 교육에 더 신경 썼어야 했어라는 후회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들은 독립해 멀리 있고 전화 한 통 걸어도 내가 부담이 될까? 라며 망설이죠. 내가 더 좋은 아빠였어야 했어라는 자책은 밤마다 그의 잠을 방해합니다. 이웃과 마주쳐도 내가 뭐라고 말을 걸지? 라며 고개를 숙이고 그의 강은 후회의 안개로 덮여 있어요. 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과거의 파도에 떠밀린 적 있으신가요? 어떤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나요? 젊은 마음도 미래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지영 씨는 2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매일 SNS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게시물, 새 직장, 해외여행이라는 글은 그녀를 작게 만들죠. 왜 나는 저만 못해? 라는 비교는 그녀의 아침을 어둡게 하고 내가 뒤처진 거야 라는 자책은 퇴근길을 무겁게 합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소용돌이처럼 밀려오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내 이야기는 재미없어라며 입을 다물어요. 부모님께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망하실까? 라며 망설이죠. 지영 씨의 강은 미래의 안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미래의 파도에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불안이 마음을 끌어당기나요? 이 시간의 강은 우리를 떠밀까요? 불교는 그 원인을 무상을 잊은 마음에서 찾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데 우리는 고정된 나를 붙잡으려 해요. 민수 씨는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과거를 고정된 진실로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현재를 후회로 물들였습니다. 지영 씨는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라는 미래의 이미지를 쫓았고 그 강박은 그녀의 지금을 불안으로 채웠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모든 것은 덧없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강물처럼 흘러갈 뿐이에요.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이 강 한가운데 현재라는 고요한 섬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붙잡고 계신가요? 현재의 섬은 멀리 있지 않아요. 민수 씨는 어느 날 동네 사찰의 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숨결이 당신의 섬입니다. 그는 집 창가에서 5분 호흡을 시작했죠. 코끝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후회의 파도를 바람으로 날렸습니다. 지영 씨는 유튜브 명상 영상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너는 이미 빛난다. 그녀는 방에서 3분 호흡을 하며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고요는 불안의 소용돌이를 안개로 걷어냈죠. 이 호흡은 작지만 강을 건너는 첫 배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잠시 숨을 쉬어보시겠어요? 어떤 섬이 마음에 떠오르나요? 시간의 강은 우리를 떠밀지만 자비는 우리를 섬으로 이끌어요. 법구경은 말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민수 씨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그의 강에 빗줄기를 뿌렸죠. 그는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요? 라며 말을 걸었고 좋지, 오랜만이야 라는 미소는 외로움의 안개를 걷었어요. 지영 씨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요즘 좀 힘들었어 라고 털어놓았고
너 말해줘서 나도 위로받았어라는 공감은 불안을 따뜻함으로 바꿨어요. 그녀는 부모님께 보고 싶어요라고 전화했고 내 목소리가 힘이 돼라는 말은 고립의 파도를 평화로 바꿨어요. 이 자비는 거창하지 않아요. 한마디, 한 미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이 여정은 시간의 강을 건너는 항해입니다. 우리는 철학으로 강의 뿌리를 탐구할 거예요. 반야심경의 무상은 후회와 불안을 바람으로 날리고 금강경의 현재는 우리를 섬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인연으로 우리는 자신과 가족, 세상과의 다리를 잇고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사례로 그들의 치유를 함께 느낄 거예요. 표현으로 우리는 강물 같은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며 실천으로 현재의 섬에 씨앗을 심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섬에서 평화의 날개를 펼쳐 하늘로 비상할 거예요. 법구경은 위로예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기대하시나요?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우리와 같은 강을 건넜어요. 민수 씨는 재정과 자식에 대한 후회로 가득한 강에서 호흡과 감사, 대화로 현재의 섬에 닿았습니다. 그의 섬은 이제 평화의 샘물로 흐르고 있어요. 지영 씨는 SNS 강박과 진로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호흡과 표현, 나눔으로 고요한 섬에 머물렀죠. 그녀의 섬은 이제 희망의 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강에도 배를 띄울 거예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여러분의 섬은 어떤 빛으로 채워질까요? 시간의 강은 끝없이 흐릅니다. 후회와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흘러가죠. 하지만 그 강 한가운데 현재의 섬이 있어요. 이 섬은 호흡 한 번, 감사 한마디, 자비 한 걸음으로 닿을 수 있어요. 민수 씨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라고 깨달으며 섬에 발을 디뎠고 지영 씨는 나는 지금 빛난다라고 속삭이며 고요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이 섬에 닿을 수 있어요. 반야심경은 위로예요. 모든 것은 덧없다. 이 강은 우리를 떠밀지만 자비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섬으로 건너가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현재의 섬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합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강을 빛을 비딥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섬으로 항해하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시간을 붙잡고 있나요? 시간의 강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과거의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미래의 불안은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자책,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강물 속으로 떠밀어요.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강의 뿌리를 비춥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법구경은 따뜻하게 위로해요.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평화를 준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이 왜 우리를 떠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의 섬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탐구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붙잡고 계신가요? 시간의 강은 과거의 후회로 우리를 묶습니다. 민수 씨는 55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때 집을 샀어야 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10년 전 투자 실패, 자식 교육에 쏟아부은 돈,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어라는 자책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라는 후회는 밤마다 그의 잠을 앗아가죠. 이웃과 마주쳐도 내가 뭐라고 말을 걸지 라며 고개를 숙이고 그의 강은 자책의 안개로 덮여 있어요. 민수 씨의 후회는 고정된 과거라는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과거의 뿌리에 얽힌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책이 마음을 짓누르나요? 젊은 마음은 미래의 불안으로 떠밀려 갑니다. 지영 씨는 25세,
프리랑서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SNS를 볼 때마다 불안해요. 친구들의 게시물, 새로운 직장, 해외여행은 그녀를 작게 만들죠. 왜 나는 저만 못해? 라는 비교는 아침을 어둡게 하고 내가 뒤처진 거야 라는 자책은 퇴근길을 무겁게 합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소용돌이처럼 밀려오고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내 이야기는 따분해라며 침묵해요. 부모님께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망하실까? 라며 망설이죠. 지영 씨의 강은 미래의 안개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불안은 완벽한 미래라는 뿌리에서 자라나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의 뿌리에 붙잡혀 계신가요? 이 시간의 강은 우리를 떠밀까요? 불교는 그 원인을 자아 집착과 무상을 잊은 마음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나를 믿으며 과거의 실수를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증거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가 부족해서라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요. 민수 씨는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과거를 영원한 진실로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현재를 후회로 물들였죠. 지영 씨는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라는 미래의 이미지를 쫓았고 그 강박은 그녀의 지금을 불안으로 채웠어요.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무상하라. 과거의 실수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강물처럼 흘러갈 뿐이에요. 이 무상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는 시간의 뿌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착으로 강에 묶여 있나요? 무상은 고통의 뿌리를 풀어줍니다. 반야심경은 가르쳐요. 형상은 공하고 공은 형상이다. 민수 씨의 재정 후회, 그때 집 샀어야라는 생각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에요. 그때의 선택은 이미 흘러갔고 지금의 그는 그 후회를 붙잡을 필요가 없죠. 지영 씨의 SNS 강박, 좋아요가 적으면 내 삶은 별로야라는 믿음도 덧없어요. 그 숫자는 그녀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에요. 무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섬이에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깨달음은 시간의 강을 고요히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 무상의 빛으로 강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현재는 평화의 섬입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평화를 준다. 민수 씨는 어느 날 동네 사찰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과거와 미래는 강물이다. 지금 숨을 쉬며 섬에 머물러라. 그는 매일 아침 5분 호흡 명상을 시작했죠. 코끝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후회의 파도를 바람으로 날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5분이면 충분했죠. 지영 씨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지금 이 순간 너는 빛난다. 그녀는 퇴근 후 3분 호흡을 하며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고요는 불안의 소용돌이를 안개로 걷어냈어요. 이 호흡은 시간의 강을 건너는 첫 노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숨결로 현재의 섬에 닿고 싶으신가요? 무상의 깨달음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민수 씨는 과거는 흘러갔다라고 깨닫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속삭이며 자책을 내려놓았죠. 그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그의 강에 빛을 뿌렸어요. 지영 씨는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지금의 나는 괜찮아라고 위로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말했고 너 말해줘서 나도 힘이 나라는 공감은 불안을 따뜻함으로 바꿨어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이 자비는 강물 속에서 섬을 찾아가는 등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자신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철학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시간의 강은 무상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고통을 만들어요. 민수 씨는 내가 잘못했어라는 뿌리를 무상으로 풀었고 현재의 섬에서 평화를 찾았어요. 지영 씨는 내가 부족해라는 뿌리를 내려놓고 지금의 고요를 만났죠. 금강경은 가르쳐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자유다.
이 깨달음은 강물 위에 떠있는 우리의 마음을 섬으로 이끌어줍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고통은 덧없다. 우리의 후회와 불안은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철학의 빛으로 강을 건너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강을 더 깊이 항해할 것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시간의 강으로 단절된 인연을 자비로 어떻게 잇는지 탐구할게요. 민수 씨는 아들과 이웃, 지영 씨는 친구와 부모님과의 다리를 현재로 이어갔어요.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자비는 모든 일을 하나로 잇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강에도 다리를 놓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연으로 섬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현재의 섬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무상히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합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이 철학은 여러분의 강을 비출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섬으로 돌아오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다리를 건너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우리의 인연을 떠밀립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자신과 가족, 세상과의 다리를 멀게 하죠.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책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내 말이 부담이 될까? 라는 두려움은 소통을 막아요. 하지만 자비의 손길은 이 강 위에 다리를 놓습니다. 아미타경은 속삭여요. 자비는 모든 일을 하나로 잇는다. 화엄경은 가르쳐요. 모든 인연은 서로 스며든다. 금강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으로 단절된 인연을 자비로 현재의 섬에 있는 여정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다리를 현재로 잇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자신과의 인연을 끊습니다. 민수 씨는 55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자책에 짓눌려요. 재정 실패, 자식 교육에 대한 후회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은 그를 외롭게 만들죠. 거울을 보며 너는 왜 그랬어? 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그 자책은 현재의 평화를 가립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도 햇살이 따뜻하지 않고 내 삶은 이제 의미 없어라는 속삭임이 그의 강을 어둡게 해요. 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과의 다리를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책이 여러분을 고립시키나요? 젊은 마음도 고립의 강을 마주합니다. 지영 씨는 2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SNS를 보며 내가 뒤처진 거야 라고 느끼고 그 불안은 그녀를 작게 만들죠. 나는 왜 저만 못해? 라는 자책은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고 내가 부족한 거야 라는 생각은 자신과의 대화를 막아요. 거울 속 자신에게 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나? 라며 입을 다물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내 이야기는 따분해라며 침묵하고 그 고립은 그녀의 강을 안개로 덮어요. 지영 씨의 마음은 자신과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현재의 섬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불안으로 자신과의 다리를 망설이셨나요? 가족과의 인연도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민수 씨는 아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라는 후회는 지금 말해도 늦었겠지라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아들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만 부담을 줄까? 라며 망설이고요. 그의 아내와도 요즘 불안해라고 털어놓고 싶지만 걱정할까? 라며 침묵해요. 이 소통의 단절은 그의 강을 더 깊게 만들죠. 지영 씨도 부모님께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망하실까? 라며 전화를 망설여요. 그녀는 오빠와 요즘 어때? 라고 가볍게 묻고 싶지만 내가 약해 보일까? 라며 입을 다물죠. 가족과의 다리는 멀어지고 그들의 강은 외로움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과의 다리를 시간의 강에 떠내려 보내셨나요? 세상과의 인연도 강물 속에서 멀어집니다. 민수 씨는 이웃과 마주쳐도 내가 뭐라고 말을 걸지? 라며 고개를 숙여요.
은퇴 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은 커피 한 잔의 대화를 막고 동네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내 이야기는 따분할 거야 라며 문을 닫죠. 그의 강은 고립의 안개로 덮여 있어요. 지영 씨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내가 힘들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해 못할까? 라며 웃음으로 덮어요. SNS에 오늘 좀 불안해라고 쓰고 싶지만 좋아요 안 받으면 어쩌지? 라며 지우죠. 그녀의 강은 세상과의 단절로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과의 다리를 망설이셨나요? 자비는 이 강 위에 다리를 놓습니다.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일을 하나로 잇는다. 민수 씨는 어느 날 동네 사찰의 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그는 창가에서 5분 호흡을 시작했죠.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이며 자책을 내려놓았고 그 숨결은 자신과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그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가족의 다리를 빛으로 비췄죠.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요? 라며 말을 걸었고 좋지, 오랜만이야 라는 미소는 세상과의 다리를 놓았어요. 이 자비는 작았지만 강을 건너는 첫걸음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자신과의 다리를 잇고 싶으신가요? 가족과의 다리는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화엄경은 가르쳐요. 모든 인연은 서로 스며든다. 민수 씨는 아내와 산책하며 요즘 좀 불안했어라고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말해줘서 나도 마음이 열렸어라는 미소는 외로움의 강을 따뜻함으로 채웠죠. 그는 아들에게 전화해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라고 말했고 아빠, 나도 그래 라는 대답은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지영 씨는 부모님께 보고 싶어요 라고 전화했어요. 내 목소리가 위로야 라는 말은 불안의 강을 평화로 바꿨어요. 그녀는 오빠에게 요즘 어때?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너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답장은 고립의 안개를 걷었죠. 이 대화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에게 어떤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세상과의 다리는 자비의 미소로 이어집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라. 민수 씨는 동네 공원에서 이웃에게 날씨 좋네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러게 같이 걸을까? 라는 답장은 고립의 강에 빛을 뿌렸죠. 그는 동네 봉사 모임에 나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라고 말했고 당신 덕분에 따뜻해라는 미소는 외로움을 연결로 바꿨어요. 지영 씨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요즘 좀 힘들었어 라고 나눴어요. 너 말해줘서 나도 위로받았어 라는 공감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그녀는 SNS에 오늘 햇살이 따뜻해라고 쓰며 좋아요를 기다리지 않았고 내 글 보고 미소 지었어라는 댓글은 세상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이 나눔은 작아도 좋아요. 한 인사, 한 미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과의 다리를 잇고 싶으신가요? 이 다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빛을 냅니다. 민수 씨의 호흡은 어색했고 지영 씨의 메시지는 떨렸어요. 하지만 자비의 다리는 그 서툼 속에서 강을 건너줍니다. 민수 씨는 자신과 아들, 이웃과의 인연을 현재로 이어 평화의 섬에 닿았어요. 지영 씨는 자신과 부모님, 친구들과의 다리로 불안의 강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아미타경은 위로예요. 자비는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그들의 인연은 작았지만 섬을 샘물로 채우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단절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자비는 언제나 다리를 놓아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으로 현재의 섬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다리를 더 굳건히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시간의 강을 어떻게 건너 현재의 섬에 뿌리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호흡과 감사, 대화와 나눔으로 치유의 샘물을 키웠어요. 법구경은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강에도 섬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례로 다리를 건너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자비의 다리가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합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인연이다. 이 다리는 여러분의 섬을 빛을 비딥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다리로 현재에 닿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치유의 섬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나요? 시간의 강은 우리를 후회와 불안의 파도 속으로 떠밀지만 자비와 실천은 그 강 한가운데 고요한 섬으로 이끌어줍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는 그 강을 건너 현재의 섬에 닿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강에도 배를 띄워줍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모든 고통은 덧없다.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이 자유다. 법구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오늘 우리는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어떻게 시간의 강을 건너 현재의 섬에 뿌리 내렸는지 들여다볼게요. 그들의 어떤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나요? 민수 씨는 55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의 시간의 강은 후회의 파도로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그때 집을 샀어야 했어 라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죠. 10년 전 투자 실패, 자식 교육에 쏟아부은 돈은 내가 현명하지 못했어 라는 자책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독립해 멀리 있고 전화 한 통 걸어도 내가 부담이 될까? 라며 망설였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라는 후회는 밤마다 그의 잠을 앗아갔어요. 노후의 불안도 강물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두려움은 아내와의 대화마저 막았고 이웃과 마주쳐도 내 이야기는 따분할 거야 라며 고개를 숙였죠. 민수 씨의 강은 외로움과 자책의 안개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후회의 강을 헤매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파도가 마음을 무겁게 했나요? 민수 씨의 치유는 작은 호흡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동네 사찰의 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죠. 지금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숨결이 당신의 섬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5분 호흡 명상을 시작했어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재정 후회의 파도를 바람으로 날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5분이면 충분했죠. 반야심경은 위로했어요. 모든 고통은 덧없다.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건강, 아내의 미소, 햇살의 따뜻함을 적으며 내 삶은 이미 풍요로워라고 느꼈죠. 그 일기는 외로움의 안개를 걷어내는 등불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호흡으로 시간의 강을 건너고 싶으신가요? 민수 씨는 가족과의 다리를 자비로 이었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소원의 강에 빛을 뿌렸죠. 아내와 산책하며 요즘 좀 불안했어라고 털어놓았고 당신이 말해줘서 나도 마음이 열렸어라는 미소는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꿨어요. 그는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요? 라며 말을 걸었고 좋지, 오랜만이야 라는 대답은 고립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민수 씨는 동네 봉사 모임에 나가 노인들에게 밥을 나눴어요. 당신 덕분에 따뜻해라는 미소는 그의 강을 샘물로 채웠죠.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가족과 세상의 다리를 잇고 싶으신가요? 지영 씨는 2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의 시간의 강은 불안의 소용돌이로 가득했어요. 매일 SNS를 보며 왜 나는 저만 못해? 라고 비교했죠. 친구들의 새 직장, 해외여행 게시물은 그녀를 작게 만들었고 내가 뒤처진 거야 라는 자책은 아침을 어둡게 했어요. 취업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그녀를 끌어당겼죠.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내 이야기는 재미없어라며 침묵했고 부모님께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망하실까? 라며 망설였어요. SNS에 오늘 힘들어라고 쓰고 싶었지만 좋아요 안 받으면 어쩌지? 라며 지웠죠. 지영 씨의 강은 고립과 강박의 안개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불안의 강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어떤 소용돌이가 마음을 흔들었나요? 지영 씨의 치유도 호흡에서 시작됐어요. 유튜브 명상 영상에서 한 문장을 만났죠. 지금 이 순간 너는 빛난다. 그녀는 퇴근 후 방에서 3분 호흡을 시작했어요. 나는 나야라고 되뇌며 숨을 쉬었고 그 고요는 SNS 강박의 소용돌이를 안개로 걷어냈어요. 짧았지만 3분이면 충분했죠. 반야심경은 속삭였어요. 고통은 더덥다. 그녀는 시 쓰기를 시작했어요. 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다라고 적으며 불안을 종이 위에 흘려보냈죠. 그 시는 그녀의 섬에 꽃을 피웠어요.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너 말해줘서 나도 힘이 나라는 답장은 고립의 강에 빛을 뿌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불안의 강을 건너고 싶으신가요? 지영 씨는 가족과 세상의 다리를 이어갔어요.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그녀는 부모님께 보고 싶어요라고 전화했어요. 내 목소리가 위로야라는 말은 불안의 강을 평화로 바꿨어요. 오빠에게 요즘 어때?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너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답장은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요즘 좀 힘들었어 라고 나눴고 너 말해줘서 나도 위로받았어 라는 공감은 고립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그녀는 SNS에 오늘 햇살이 따뜻해라고 쓰며 좋아요를 기다리지 않았죠. 내 글 보고 미소 지었어 라는 댓글은 세상의 다리를 빛으로 채웠어요. 지영 씨는 동료에게 이 쿠키 맛있어라며 간식을 나눴고 내 마음이 담겨 있어라는 미소는 그녀의 섬을 샘물로 키웠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눔으로 세상의 다리를 잇고 싶으신가요? 이 사례는 완벽하지 않아도 빛을 냅니다. 민수 씨의 호흡은 처음엔 어색했고 그의 메시지는 떨렸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은 후회의 강을 평화의 섬으로 바꿨어요. 지영 씨의 시는 서툴렀고 그녀의 대화는 망설였죠. 하지만 그 자비는 불안의 소용돌이를 희망의 샘물로 키웠어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그들의 섬은 작았지만 현재의 고요를 채우기에 충분했어요.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후회와 불안은 다시 밀려올 수 있지만 이 실천은 우리를 섬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순간에 용기를 얻으셨나요?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강에도 섬을 만들어줍니다. 민수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봉사로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의 평화를 찾았어요. 지영 씨는 호흡과 시, 메시지와 나눔으로 미래의 불안을 풀고 희망의 섬에 닿았죠. 반야심경은 말해요.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들의 실천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5분 호흡, 한 줄 일기, 한마디 대화, 작은 나눔이면 충분했죠.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여러분의 섬도 이처럼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현재의 섬에 뿌리 내리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섬을 더 풍요롭게 가꿀 것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시간의 강에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으로 풀어냈는지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일기와 시, 대화와 창작으로 강물 같은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자비는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그들의 표현은 여러분의 강에도 색을 더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섬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치유의 섬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합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빛이다. 이 사례는 여러분의 섬을 비출 샘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섬으로 자라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감정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후회와 불안은 자책과 침묵으로 우리를 묶고 내 마음을 말하면 약해 보일까? 라는 두려움은 소통을 막아요. 하지만 표현은
그 강물을 그림으로 바꿉니다. 한마디 대화, 한 줄 일기, 한 번의 창작은 마음의 파도를 색과 선으로 풀어내죠.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그림이다. 법구경은 가르쳐요. 마음을 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아미타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자비는 모든 일을 잇는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에 갇힌 감정을 표현으로 풀어 현재의 섬에 색을 더하는 여정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자신과의 소통을 막습니다. 민수 씨는 55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매일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자책에 짓눌려요. 재정 실패와 자식에 대한 후회는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를 침묵하게 했죠. 거울을 보며 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나? 라며 입을 다물어요. 그의 마음은 약해 보일까? 라는 두려움에 갇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그 침묵은 그의 섬을 어둡게 했죠. 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어떤 자책이 마음을 묶고 있나요? 젊은 마음도 침묵의 강을 마주합니다. 지영 씨는 2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SNS를 보며 내가 뒤처진 거야 라고 느끼고 그 불안은 나는 왜 저만 못해? 라는 자책으로 이어져요. 거울 속 자신에게 넌 충분해 라고 위로하고 싶지만 그럴 가치가 있나? 라며 고개를 숙이죠. 친구들과 모임에서 내가 힘들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재미없어 보일까? 라며 웃음으로 덮어요. 그녀의 감정은 약해 보일까? 라는 두려움에 억눌려 강물 속으로 묻혔어요. 그 침묵은 그녀의 섬을 고립으로 채웠죠. 여러분은 어떤 불안으로 자신에게 침묵하셨나요? 가족과의 소통도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민수 씨는 아들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부담을 줄까? 라며 망설여요. 아내에게 요즘 불안해라고 털어놓고 싶지만 걱정할까? 라며 입을 다물죠. 그의 후회는 내가 좋은 가족이 아니었어 라는 자책으로 감정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침묵은 가족과의 다리를 멀게 했죠. 지영 씨는 부모님께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망하실까? 라며 전화를 망설여요. 오빠에게 요즘 힘들어 라고 나누고 싶지만 부담이 될까? 라며 메시지를 지웠죠. 그녀의 불안은 소통을 막아 가족과의 섬을 외로움으로 물들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에게 어떤 감정을 숨기셨나요? 세상과의 표현도 강물 속에서 막힙니다. 민수 씨는 이웃과 마주쳐 커피 한 잔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따분할까? 라며 고개를 숙여요. 은퇴 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은 그의 목소리를 가두고 동네 모임에서 내 생각은 이라고 나누고 싶지만 이해 못할까? 라며 침묵했죠. 그의 강은 고립의 안개로 덮였어요. 지영 씨는 SNS에 오늘 좀 힘들어라고 쓰고 싶지만 좋아요 안 받으면 어쩌지? 라며 지워요. 친구들에게 내가 고민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울까? 라며 웃음으로 넘겼죠. 그녀의 강은 세상과의 단절로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 앞에서 어떤 감정을 묻으셨나요? 표현은 이 강물을 그림으로 바꿉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그림이다. 민수 씨는 어느 날 동네 사찰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마음을 종이에 풀어보세요.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아들의 건강, 아내의 미소, 햇살의 따뜻함을 적으며 내 삶은 풍요로워 라고 느꼈어요. 그 일기는 자책의 강을 물감으로 풀었죠.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부족했던 점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보낸 편지는 아빠, 나도 사랑해라는 답장으로 돌아왔고 그 글은 외로움의 강에 빛을 뿌렸어요. 민수 씨는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내 마음도 피어나라고 속삭이며 흙을 다졌고 그 창작은 그의 섬에 샘물을 흐르게 했죠. 여러분은 어떤 글과 창작으로 감정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지영 씨의 표현도 강물을 색으로 바꿨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마음을 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녀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너의 마음은 그림이다. 퇴근 후 방에서 3분 호흡을 하며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고요 속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죠. 내 불안은 바람, 내 마음은 하늘이라고 적으며 강박을 종이에 흘려보냈어요. 그 시는 그녀의 섬에 꽃을 피웠죠. 그녀는 스케치북에 햇살과 나무를 그렸어요. 내 마음은 빛난다라고 속삭이며 색을 더했고 그 그림은 불안의 강을 캔버스로 바꿨어요. 친구에게 이 시 읽어봐라고 공유했고 내 말이 나도 위로했어라는 답장은 고립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으로 불안의 강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세상과의 표현은 다리를 빛납니다.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일을 잇는다. 민수 씨는 아내와 산책하며 고마워, 내가 있어 다행이야 라고 나눴어요. 당신 말에 마음이 따뜻해라는 미소는 외로움의 강을 샘물로 바꿨죠. 그는 이웃과 이 꽃 예쁘죠? 라고 대화하며 꽃씨를 나눴어요. 당신 덕분에 기뻐라는 말은 고립의 안개를 걷었어요. 지영 씨는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메시지로 보냈어요. 내 말이 힘이 돼라는 답장은 불안의 강을 평화로 채웠죠. 그녀는 SNS에 오늘 바람이 부드러워라고 시를 올렸고 내 글 보고 위로받았어라는 댓글은 세상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이 표현은 서툴러도 괜찮아요. 한 줄,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표현으로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이 표현은 완벽하지 않아도 섬을 채웁니다. 민수 씨의 일기는 엉성했고 그의 꽃심기는 서툴렀어요. 하지만 그 자책은 종이와 흙으로 풀려나갔죠. 지영 씨의 시는 어설펐고 그녀의 스케치는 떨렸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글과 색으로 자유로워졌어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마음을 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들의 표현은 작았지만 현재의 섬에 샘물을 흐르게 했어요.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다시 억눌릴 수 있지만 표현은 언제나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표현에서 용기를 얻으셨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섬을 더 풍요롭게 가꿀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시간의 강을 어떻게 실천으로 건넜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호흡과 감사, 대화와 자연으로 매일 섬을 키웠어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씨앗이다. 그들의 실천은 여러분의 강에도 뿌리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섬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표현의 그림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색이다. 이 표현은 마음의 섬을 비출 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그림으로 강을 채우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후회와 불안으로 우리를 떠밀지만 작은 실천은 그 강 한가운데 현재의 섬에 씨앗을 뿌립니다. 한 번의 호흡, 한마디 감사, 한 걸음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로 채워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씨앗이다. 법구경은 가르쳐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아미타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자비는 모든 일을 잇는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건너 호흡과 감사, 대화와 자연, 관찰로 현재의 섬에 뿌리를 내리는 실천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민수 씨는 55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의 강은 재정 후회와 자식에 대한 자책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집을 샀어야 했어라는 생각은 매일 아침 그를 짓눌렀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라는 후회는 밤마다 잠을 앗아갔죠. 노후의 불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아내와 이웃과의 대화를 막았어요. 그의 섬은 외로움의 안개로 덮여 있었죠. 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후회의 강에서 헤매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책이 여러분의 섬을 어둡게 했나요? 젊은 마음도 불안의 강을 마주합니다. 지영 씨는 2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의 강은 SNS 비교와 취업 불안으로 소용돌이쳤어요. 왜 나는 저만 못해? 라는 자책은 아침을 어둡게 했고,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은 퇴근길을 무겁게 했죠. 친구들과 힘들었어 라고 나누고 싶지만 재미없어 보일까? 라며 침묵했고, 부모님께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망하실까? 라며 망설였어요. 그녀의 섬은 고립의 바람으로 흔들렸어요. 지영 씨처럼 여러분도 불안의 강에서 떠밀리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두려움이 섬을 멀게 했나요? 실천은 이 강의 씨앗을 심습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뿌리다. 첫 번째 씨앗은 호흡이에요. 민수 씨는 동네 사찰 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죠. 숨은 당신의 섬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5분 호흡을 시작했어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후회의 파도를 바람으로 날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5분이면 충분했죠. 지영 씨는 퇴근 후 방에서 3분 호흡을 했어요. 나는 나야라고 되뇌며 숨을 쉬었고, 그 고요는 불안의 소용돌이를 안개로 걷어냈어요. 짧아도 괜찮아요. 3분이면 섬의 뿌리가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흡으로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감사는 두 번째 씨앗입니다. 법구경은 가르쳐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민수 씨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건강, 아내의 미소, 햇살의 따뜻함을 적으며 내 삶은 이미 풍요로워라고 느꼈죠. 그는 아내에게 고마워,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말했고, 당신 말이 따뜻해라는 미소는 외로움의 강을 샘물로 바꿨어요. 지영 씨는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말해줘서 나도 힘이 나라는 답장은 고립의 강에 빛을 뿌렸죠. 그녀는 부모님께 오늘 감사해요 라고 전화했고, 내 목소리가 힘이 돼 라는 말은 불안을 평화로 채웠어요. 감사는 한 줄,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섬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대화는 세 번째 씨앗입니다.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일을 잇는다. 민수 씨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죠. 그는 아내와 산책하며 요즘 불안했어라고 나눴고, 당신이 말해줘서 나도 마음이 열렸어라는 대답은 외로움의 강을 따뜻함으로 바꿨어요. 지영 씨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요즘 좀 힘들었어라고 털어놓았어요. 너 말해줘서 나도 위로받았어라는 공감은 불안의 다리를 희망으로 이어줬죠. 그녀는 오빠에게 요즘 어때?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너 덕분에 웃었어라는 답장은 고립의 안개를 걷었어요. 대화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한마디면 섬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대화로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자연은 네 번째 씨앗입니다.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땅이다. 민수 씨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어요. 나무의 초록, 바람의 속삭임을 느끼며 내 마음도 자란다 라고 생각했죠. 그는 마당에 화분을 놓고 꽃을 돌봤어요. 너도 나처럼 피어나라고 속삭이며 물을 주었고, 그 돌봄은 후회의 강을 샘물로 키웠어요. 지영 씨는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했어요. 공이 바람에 떠가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자유로워 라고 웃었죠. 그녀는 방에 작은 선인장을 놓고 너와 나 같이 자라자라고 말하며 돌봤어요. 그 자연은 불안의 강을 고요로 채웠죠. 자연은 멀리 있지 않아요. 창가의 햇살, 공원의 바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어떤 자연으로 섬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관찰은 다섯 번째 씨앗입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마음을 보는 자는 자유롭다. 민수 씨는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는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며
그건 바람처럼 지나갈 거야 라고 위로했죠. 그는 공원에서 새소리를 관찰하며 이 순간이 내 섬이야 라고 느꼈어요. 지영 씨는 불안이 밀려올 때 지금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바라봤어요. 그건 구름처럼 흘러갈 거야 라고 속삭이며 고요를 찾았죠.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관찰하며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단단해 라고 생각했어요. 관찰은 어렵지 않아요. 잠시 멈추고 마음과 자연을 바라보면 섬의 뿌리가 자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찰로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이 실천은 작아도 섬을 키웁니다. 민수 씨의 호흡은 어색했고 그의 산책은 느렸어요. 하지만 그 씨앗은 후회의 강을 평화의 섬으로 바꿨어요. 지영 씨의 메시지는 떨렸고 그녀의 공기놀이는 서툴렀죠. 하지만 그 실천은 불안의 강을 희망의 샘물로 키웠어요. 아미타경은 위로예요. 자비는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그들의 씨앗은 작았지만 현재의 섬을 풍요롭게 했어요.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후회와 불안은 다시 밀려올 수 있지만 이 실천은 언제나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실천에서 용기를 얻으셨나요? 이 씨앗은 매일 자랍니다. 민수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산책, 관찰로 매일 섬을 가꿨어요. 그의 섬은 이제 평화의 나무로 우거졌죠. 지영 씨는 호흡과 메시지, 대화와 공기놀이, 관찰로 불안의 강을 고요로 채웠어요. 그녀의 섬은 이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났죠. 법구경은 말해요. 작은 실천이 큰 평화를 낳는다. 이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요. 5분 호흡, 한 줄 감사, 한마디 대화, 한 걸음 자연, 한 번 관찰이면 충분해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여러분의 섬도 이처럼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으로 현재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섬에서 비상할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시간의 강을 건너 어떻게 평화의 하늘로 날아올랐는지 마무리할게요. 그들은 철학과 인연, 사례와 표현, 실천으로 현재의 섬을 빛으로 채웠어요.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들의 비상은 여러분의 강에도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실천의 씨앗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뿌리다. 이 실천은 여러분의 섬을 비출 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씨앗으로 자라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하늘로 비상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후회와 불안의 파도로 우리를 떠밀었지만 우리는 그 강 한가운데 현재의 섬에 닿았습니다. 철학과 인연, 사례와 표현, 실천으로 우리는 자비의 날개를 펼쳤어요.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모든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법구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건너 현재의 섬에서 비상하는 여정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여정은 시간의 강에서 시작됐어요. 민수 씨는 55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그의 강은 재정 후회와 자식에 대한 자책으로 가득했죠. 그때 집을 샀어야 했어라는 생각은 아침을 무겁게 했고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라는 후회는 밤을 어둡게 했어요. 지영 씨는 2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의 강은 SNS 비교와 취업 불안으로 소용돌이쳤죠. 왜 나는 저만 못해? 라는 자책은 하루를 짓눌렀고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은 고립의 안개를 드리웠어요. 그들의 강은 우리의 강과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강에서 출발하셨나요? 어떤 파도가 마음을 흔들었나요? 철학은 강의 뿌리를 비쳤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했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민수 씨의 재정 후회, 지영 씨의 SNS 강박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은 강물처럼 흘러갈 뿐이었죠. 금강경은 가르쳤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섬에 발을 디뎠어요. 법구경은 위로했어요.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평화를 준다. 민수 씨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자신을 위로했고, 지영 씨는 나는 지금 충분해라고 속삭였죠. 그 깨달음은 강을 고요히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철학의 빛으로 강을 비추셨나요? 인연은 강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아미타경은 말했어요. 자비는 모든 일을 하나로 잇는다. 민수 씨는 자신과 아들, 아내, 이웃과의 다리를 이어갔어요.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메시지, 커피 한 잔 어때요? 라는 인사는 외로움의 강을 따뜻함으로 바꿨어요. 지영 씨는 부모님과 친구, 세상과의 다리를 자비로 연결했죠. 보고 싶어요 라는 전화, 요즘 힘들었어 라는 대화는 고립의 안개를 빛으로 걷었어요. 화엄경은 가르쳤어요. 모든 인연은 서로 스며든다. 그들의 다리는 우리의 섬을 풍요롭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연으로 다리를 놓으셨나요? 사례는 강을 건너는 배였습니다. 민수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봉사로 후회의 강을 평화의 섬으로 바꿨어요. 5분 호흡으로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감사일기로 내 삶은 풍요로워라고 적었죠. 아내와의 산책, 이웃과의 나눔은 그의 섬을 샘물로 키웠어요. 지영 씨는 호흡과 시, 메시지와 나눔으로 불안의 소용돌이를 희망으로 바꿨어요. 3분 호흡으로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내 마음은 자유롭다라는 시는 그녀의 섬에 꽃을 피웠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강에도 배를 띄웠어요. 여러분은 그들의 어떤 순간에서 용기를 얻으셨나요? 표현은 강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금강경은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그림이다. 민수 씨는 감사일기와 아들 편지, 꽃심기로 자책을 풀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미안해라는 편지는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고, 마당의 꽃은 그의 섬에 색을 더했죠. 지영 씨는 시와 스케치, 친구와의 공유로 불안을 캔버스로 바꿨어요. 내 불안은 바람이라는 시, 햇살의 스케치는 고립의 강을 빛으로 채웠어요. 법구경은 가르쳤어요. 마음을 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들의 표현은 우리의 섬에 물감을 뿌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셨나요? 실천은 섬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금강경은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뿌리다. 민수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산책, 관찰로 매일 섬을 가꿨어요. 지금 나는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며, 그건 지나갈 거야 라고 위로했죠. 지영 씨는 호흡과 메시지, 공기놀이와 관찰로 불안의 강을 고요로 채웠어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해라고 바라보며 평화를 찾았죠. 법구경은 말했어요. 작은 실천이 큰 평화를 낳는다. 그들의 씨앗은 우리의 섬을 나무로 키웠어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이제 우리는 현재의 섬에서 비상합니다. 민수 씨는 재정과 자식의 후회에서 벗어나 평화의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의 호흡은 자책을 바람으로 날렸고, 봉사는 외로움을 샘물로 바꿨어요. 내 삶은 지금 충분해라고 속삭이며 그는 자유를 만났죠. 지영 씨는 SNS 강박과 진로 불안에서 벗어나 희망의 하늘로 비상했어요. 그녀의 시는 불안을 꽃으로 피웠고, 나눔은 고립을 빛으로 채웠어요. 나는 지금 빛난다라고 웃으며 그녀는 고요를 안았죠.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고통은 덧없다. 그들의 비상은 우리의 강에도 날개를 달아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의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끝없이 흐릅니다. 후회와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흘러가죠. 하지만 그 강 한가운데 현재의 섬이 있어요. 이 섬은 호흡 한 번, 감사 한마디, 대화 한 걸음, 자연 한 바람, 관찰 한순간으로 자랍니다. 민수 씨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라고 깨달으며 섬에서 날개를 펼쳤고,
지영 씨는 나는 지금 충분해라고 속삭이며 하늘로 올랐어요. 법구경은 말해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이 섬은 완벽하지 않아도 빛을 냅니다. 우리의 실천은 서툴러도 괜찮아요. 작은 씨앗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섬은 어떤 빛으로 비상하고 있나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간의 강은 다시 우리를 떠밀 수 있지만 현재의 섬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호흡으로 고요를 찾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대화로 다리를 잇고, 자연으로 뿌리를 내리고, 관찰로 자유를 안아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하늘이다.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섬은 우리의 강에도 뿌리를 내렸어요. 그들의 날개는 우리의 비상을 비춰줍니다. 반야심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여러분은 이 섬에서 어떤 날개를 펼치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비상의 날개가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이 섬은 여러분의 하늘을 비출 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하늘로 비상하고 싶나요?